네, 오늘도 역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양지시 모두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앞서서도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V자 반등이 힘든 상황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전면 금지 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이제 나왔었던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스피가 뭐 거의 4, 5% 정도 급등이 나왔던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여태까지 지금 월가에서 우리나라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는 롱숏 전략을 통해서 싼 기업을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비싼 기업을 쉽게 해서 숏 쳐가지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내려가서 또 이득을 취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 그게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좀 저는 조금 두려운 게 그거예요. 시장이 11일 연속 하락 나오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에 하락 나오고 그리고 쇼 커버 환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삼성전자가 3%, 뭐 셀트리온이 5%,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뭐 10% 이렇게 하면서 쫙 올라갔던 바닥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금지 때문에 금지했잖아요, 이미. 네. 금지됐으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이 10일 동안 연속 하락이 공매도 숏을 쳐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매수 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이게 뭐 지분을 매도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정말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내일부터라도 좋으니까 $1가요. 빠르게 1,300원 이하로 급락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뭔가 지금 이 구간에서 V자는 조금 힘드는 그냥 적당한 반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코멘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메리남으로 불리고 계세요. 네. 매일 리뷰하는 남자라고 네.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축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월 4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던 플리토. 지금 2차 목표가 42,000원을 터치했고요. 딱 2주 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무려 34% 넘게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에게 결정을 내려주시죠. 네, 사실은 이 종목은요, 조금은 저도 요거는 좀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유가 뭐냐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좌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플리토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 좀 더 좌측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미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렸냐면 이게 1월 4일인데 요때거든요. 요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편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공략을 한 거죠. 재공략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시 또 상한가를 또 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이때 1차 목표가 달성을 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왔다가 2차 목표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차 목표가가 34,000원이거든요. 오늘 네. 상한가 가격이 42,000원인데 상한가 가격이 42,100원입니다. 그래서 딱 상한가 찍으면서 굉장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지금부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의 핵심을 왜 재편입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유리할 거다. 근데 갤럭시 S24 언팩 행사에서 뭐가 나왔죠? 그 동시 통역 관련된 부분들. 이 S24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같이 뭔가 송수신해가지고 뭔 12개 언어인가요? 이렇게 네. 뭐 수신이 가능하다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최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통번역 회사 바로 플리토겠죠.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 플리토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 기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3차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47,50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딱 48,000원, 9,000원 사이가 악성 매물대 마지막 매물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넘어갔다 또 그러면은 정말 레코드가 나온다. 와. 역사적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많은 기업이 AI 시장을 선점한다. 이게 지금 플리토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수익 축하드리면서 플리토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3차 목표가 4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만나봐야겠죠?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저출산 테마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공약이 나오고 있죠. 네. 또 4월에서도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승부를 봐볼까요? 아니면 우회할까요? 사실 오늘 저는 좀 강할 줄 알았어요. 네. 뭔가 이제 삼성출판사나 아가방 컴퍼니가 사실 투 대장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좀 강하게 좀 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뭔가 총선까지는 정책이 왜냐면은 양당을 지금 대표하는 어찌 보면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나경원 또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4월까지는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테마는 분명하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좀 불안하게 윗골을 좀 달고 시장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살짝 우회를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우회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제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오늘 재밌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뉴스가 보도되면서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확 쏟아졌죠. 바로 파키스탄 관련된 국정 도시에서 뭐 폭격이 있었다라고 해서 네. 민간 사망자가 안타깝게 발생한 소식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재밌었던 게 방산주인 빅텍의 플러스 나는. 근데 이거 왜 빅텍이 좀 플러스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직접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지역이고 뭐 맞아요. 에너지랑 뭐 사료 그리고 뭐 해운주들은 뭐 비슷하잖아. 홍해가 있다 보니까요. 뭐 그건 이해되는데 조금 이렇게 어이가 없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조금 방산에서 좀 우회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어제 이전 국방장관이 김관주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가 5천 얼마인지 안 보이네요. 5,600원입니다. 5,600원에 저는 실시간을 체크하고요. 네. 만약에 북한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도발을 만약 한다면 저는 무인 공격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DTNC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네. DTNC입니다. 저는 드론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매력이 더 많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방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론 관련주 앞서도 우리 혜린 아나분께서도 잘 얘기하셨지만 드론 방어 사업 본부가 이 회사가 따로 신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 드론이 드론 방어 관련된 체계를 구성하는 이런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요. 23년도 9월 작년 9월 달에 창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네.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례적으로요. 생각보다 좀 강한 지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스타급. 소장급의 지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이전에 무인 공격 관련된 정찰 관련된 부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계에 실패했다 뉴스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창설된 이 사령부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강한 군사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맥점은 이게 재밌는 거는 육군 본부보다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지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지정학적 리스크죠, 결국은. 지하철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후티 반군이 또 얼마 전에 어제 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보내서 타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인기를 활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티드론 체계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영국의 BSS 파트너죠. 대공 탐지 레이더까지 독점으로 판매했던 이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드론 방어 사업본부, 결국은 안티드론 사업본부를 이 회사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방산주도 일반적인 빅텍이나 한일단주, 퍼스텍, 뭐 스페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일반적인 방산보다는 이 안티드론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무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관련주가 저는 오히려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진영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 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저희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또 네. 해봐야겠죠.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담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그 HTS 여러분들 키시고 DTNC라는 종목을 딱 누르시면은 어떠한 지표, RSI,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슬로우 패스트 이런 지표들 다 여기다 꽂아 놓으면
다 과매도권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슬금슬금.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과열권에서 팔고 과매도권에서 사라 이런 이제 기술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2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날 사실은 거래량 터진 게 조금은 찝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전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못해도 리바운딩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랑 직접적 연관도 없는 파키스탄 뉴스로 우리나라 시장을 뺀다고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메이저들이 그 뉴스를 이용해서 지금 롤링을 하고 있다,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동안 1월 말까지는 이 관련주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요, 1차를요, 6,9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2차 목표가는 8,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4,9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TNC 1차 목표가는 6,9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이야기, 더 궁금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녁 9시 40분에 관련된 사항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너튜브 방송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은 악재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N공도 신광석 또는 신광석 매니저로 검색하시면 그 관련된 사항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 영상 그리고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전을 향해서 달려봤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